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요 기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락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1년 새 수억 원이 떨어졌다. 브레이크 없는 노도강 집가격의 멘붕이다. 이런 기사. 되게 자극적이죠. 미국의 이 고강도 긴축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금리를 올리니까 한은도 금리를 올린 겁니다. 이 노도강 일대가 보면은 젊은 층이 좀 많이 샀어요. 20, 30대가 좀 많이 샀죠. 20, 30대가 흔히 얘기하는 영끌로 좀 많이 샀죠. 그렇다 보니까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좀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노도강 지역에서 최고가에 비해 가지고 2억에서 3억 원 가량 떨어진 매매 거래가 있다. 지난해까지 보면은 2030의 젊은 층이 영끌을 해가지고 집을 구매했는데 대출 금리가 갑자기 뛰자 다시 집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금리가 높아지니까 이거를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없다 보니까 가격이 거래가 되면 좀 낮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펀더멘털을 보면은 여기는 도심이죠. 서울 내에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죠? 도심 내에 신규 아파트 공급은 여전히 희소하다 보니까 지금 시점만 좀 잘 버티면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자산을 취득하는 것도 맞는데 요 소득도 같이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소득을. 근데 영끌을 해가지고 대출이자가 부담이 되니까 자산을 매각한다라는 얘기는 소득을 늘릴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산만 취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그럴 것 같아요. 직장 하나만 다녀서 그러니까 그 파이프라인이 하나만 있어가지고는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여 외에 어떤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금리가 당장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원리금 상환이 크게 부담이 될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산만 취득을 하는 게 아니라 소득을 좀 늘릴 고민을 좀 같이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노도강 아파트가 아니라 더 상위 급지를 가려고 한다. 일명 강남을 얘기하는 거죠. 강남을 간다라고 하면은 소득을 높이지 않고서는 사기도 어렵겠지만은 사도 들어가서 살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기사입니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하락 거래가 2억에서 3억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 아파트 거래량을 한번 보죠. 거래량 자체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8월, 9월은 아직 집계가 다 된 거는 아니지만은 거래량이 크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량이 제가 한 5천 건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500건이잖아요. 근데 10분의 1 토막이 났는데 10분의 1 토막 거래가 된 거 일부 하락 거래들이 이 가격을 좀 대표하지는 않는다라고 봅니다. 일부 좀 사연이 있는 매물, 정말 너무 영끌해서 샀기 때문에 부담이 되니까 파는 거, 그런 물건들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좀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여튼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규제 완화 정책을 냈습니다. 지방 모두 규제 지역을 해제했고요. 세종, 인천은 투기과열 지구를 해제를 했습니다. 수도권도 조정 지역을 해제한 데가 있어요. 경기도 일대,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좀 외곽 지역을 좀 풀었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벌써 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주 옥정 신도시죠. 여기가 26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렸는데 급매물을 내놨던 집주인들이 매물을 좀 일찍 거둬들였고요. 대출 규제가 풀리니까 지금 가격에는 안 판다. 이런 분들도 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규제는 계속 풀린다. 국토부에서 다음 주에 제초안 개편안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1주택 장기 보유자 부담금이 감면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말에는요,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추진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노도강 일대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는 계속 풀어줄 거다 보니까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다. 좀 차분하게 좀 기다려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연내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 규제 완화안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50%인 구조 안정성 이 비중을요, 40%로 낮추고요. 2차 정밀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제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호재겠죠? 재건축 아파트일 때는 호재가 될 겁니다. 네.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40대 초반 광명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제 주부님께서 사연 주셨어요. 광명 역세권의 34평 주택 하나를 실소유하고 있고요. 현재 팔면 이제 비과세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뭐 주담대도 없고요. 별도 여유 자금은 한 1억 정도 있다. 닥부님 영상을 보고 강남권 주택 갈아타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광명의 매도 시점하고 강남권의 매수 시점을 문의드립니다. 잠실 한강변 아파트를 가고 싶으나 잠실 일대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죠. 그리고 15억 초과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보니까 이제 거주하고 투자로서 향후에 방배동 현대 홈타운 1차 25평을 갭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래요. 광명의 매도 시점하고 강남권의 매수 시점. 일단은 광명의 매도 시점만 딱 본다. 이렇게 떼어내고 본다라고 하면은 광명의 매도 시점은 지금이 아니죠. 광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광명 뉴타운 일대는 가격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이. 근데 상대적으로 광명 역세권은 주택 가격 영향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는데 뭐 여튼 현재는 조정장에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정부에서 광명 일대도 규제 지역을 풀어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명이 그때가 이제 매도 시점이 되겠죠. 아마 매수세는 다시 붙을 때니까. 근데 이제 우리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광명을 좀 내가 매도를 하고 강남을 가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바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내가 광명이 규제 지역이 풀려서 기다렸다가 광명을 매도를 하고 그 시점에 다시 강남을 가다 보면은 강남을 좀 놓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광명을 규제적으로 풀어주다 보면은 물론 매수세가 붙는 거는 맞지만은 그걸 또 매도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매도를 하면 그 사람들이 어딜 갈 것이냐? 그거를 팔았으니까 더 핵심지로 갈 건데요. 이런 강남권 주택이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다시 움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광명을 팔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팔고 강남권을 미리 사놓는 게 저는 더 좋은 전략인 것 같고요. 근데 대상지를 보면은 방배동 이제 현대 홈타운 1차를 보신 건데 여기가 이제 여화가 있다라고 하면은 학군지로 좀 괜찮은 지역은 맞는데요. 여기가 이제 재건축이 아니라 이제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어느 정도 가격 상승에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보다는 방배동 일대 재건축을 좀 더 우선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갭으로 먼저 사놨다가 뭐 15억 대출 규제가 풀리면 들어가셔도 되고요. 물론 이제 15억 대출 규제가 현재도 있지만 그 규제가 있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은 뭐 광명에 아파트 30평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어떤 단지를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뭐 1층동 일대가 뭐 단지의 가격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이건 물론 충분히 좋은 지역인데 문제가 하나가 있죠. 학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학군에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규모 자체가 제한적이죠. 확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보니까 여기를 좀 비과세를 받고 나 이제 강남으로 좀 가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결정 자체는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저는요. 시점도 지금 팔 수 있다라고 하면 팔고 바로 가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발표된 거를 보면은요, 9월 21일 날 지방광역시도 조정 대상 지역 전면 해제가 됐습니다. 수도권도 일부 좀 풀렸죠. 경기도 외곽 지역 5곳이 풀렸는데 요게 시간이 지나면은 앞으로 상황에 맞춰가지고 광명도 풀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광명이 매도 시점은 그때 잡는 게 맞는데 우리가 이제 목적지가 강남을 가는 거다라고 하면은 그 시점은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고 하면은 광명은 지금 매도하고 방배 일대를 갭으로 사놓는 전략이 더 우선시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광명을 매도하면은 좀 싸게 매도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려는 지역이 이제 강남권이잖아요. 강남권도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싸게 사게 되는 거다 보니까 내 자산을 좀 옮겨 놓는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 타이밍은 지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다렸다가는 광명이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광명이 움직이면 상위급지도 좀 같이 연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먼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방배동 일대를 보신 거예요. 방배동 일대 아파트를 보신 거고 보신 단지가 방배 현대 홈타운 1차입니다. 여기가 제가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서문 여중하고요. 서문 요구가 있으니까 여기가 좀 학군지로서 좀 괜찮습니다. 그래갖고 좀 여화가 있으신 분들이 좀 선호하는 단지는 맞는데 여기가 이제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입니다. 뭐 리모델링 자체가 뭐 나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가격의 상승 그리고 구조적인 제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굳이 뭐 우선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금액대다라고 하면은 재건축도 우리가 충분히 갈 수 있다 보니까 방배동 일대 재건축을 우선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방배동 일대도 보면은 뭐 여러 재건축 구역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금액상 제가 확인을 해보니 뭐 6구역이나 5구역, 뭐 14구역은 제가 봤을 때 좀 가기가 어려우실 것 같고요. 가능한 구역이 13구역하고 15구역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뭐 가려고 하면 어찌됐건 뭐 거주하고 투자는 당장은 좀 분리하셔야 될 텐데,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하는 그 기간이 뭐 한 4년에서 6년까지도 좀 분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13구역을 좀 우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아니다. 나는 뭐 자녀의 어떤 뭐 진학 시점에 맞춰가지고 핵심지로 바로 거주하고 투자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15구역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즉 이제 한 2년 내외는 나는 좀 거주를 해야 될 거다라고 하면은 15구역을 가는 게 맞고, 물론 이제 15구역도 보면은 뭐 단독주택이나 빌라 같은 데는 뭐 실거주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15구역 내에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비록 이제 대규모 단지는 아니에요. 나홀로 단지지만은 그런 아파트도 향후에 충분히 재건축이 된다라는 거죠. 이미 뭐 정비구로 지정이 됐고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으니까 뭐 조합 설립이 되면은 매물 자체가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좀 매수 자체도 할 수 없을 수가 있으니까 광명을 좀 빠르게 팔고 핵심지로 빠르게 미리 자산을 옮겨 놓는 게 더 옳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서초구 방배동 일대가 뭐 왕년에 뭐 부촌이었어요. 그래서 이 명성을 되찾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논리가 뭐냐면은 개포동 일대도 보면은 신축의 대단지 아파트로 쭉 바뀌었죠. 그렇다 보니까 가격적인 면에서 뭐 대치동이나 도곡동하고 지금 시세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방배동 일대도 지금 보면은 뭐 오래된 아파트이거나 뭐 다세대 다가구들이 많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다 재건축으로 돼서 이제 아파트로 바뀝니다. 그럼 1만 세대 신축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향후에는 이 현재 가격이 아니라 한 단계 혹은 두 단계도 올라갈 수 있는 핵심 지역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홀로 아파트가 있다라 얘기를 했습니다. 15구역 내에 보면은 이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가격대도 보면은 25평이 18억 5천 정도 하는데 여기가 이제 방배 15구역 내에 있는 재건축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파트다 보니까 권리가액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추가 부담금도 향후에 30평대를 내가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뭐 양도 차익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봤을 때 향후에 뭐 30평대 아파트 방배는 뭐 35억도 갈 것 같아요. 평당 1억이 갈 수 있다 보니까 이 차액이 우리의 이제 시세 차익이라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뭐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현재는 한 15억 내외 정도 되는 주택을 갖고 있는 건데 향후에 뭐 30억도 넘어갈 주택을 미리 선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뭐 거주하고 투자도 할 수 있고요. 물론 여기가 이제 15억이 넘다 보니까 뭐 당장은 실거주가 좀 어려울 거야. 대출이 규제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 갭으로 사놨다가 15억 대출 규제가 풀리면은 뭐 들어가셔도 되고요. 뭐 현재 시점에도 보면은 대출 규제가 15억에 묶여 있지만은 뭐 가능한 대출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충분히 거주하고 투자로서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산이 한 15억 정도 광명 역세권의 아파트를 있는 거고
여유 자금이 한 1억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무리가 되지 않는 투자의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금리 인상기에 맞춰가지고요. 뭐 지금 시점에 더 비싼 주택을 뭐 살 수도 있겠지만은 거주하고 투자로 본다라고 하면 요게 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주변 시세를 한번 볼까요? 방배 그랑자이죠. 방배 그랑자이도 호가들이 보면 조금 최근에 좀 내렸는데 뭐 29억에서 뭐 30억 가량 나옵니다. 30평대가 뭐 29억 5천에도 이렇게 실거래가 됐고요. 뭐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향후 뭐 10년 이후 시점이겠죠. 더 미래 시점이다 보니까 뭐 30억은 당연히 넘을 거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식의 큰 방향성을 가지고 한번 의사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요. 뭐 1년 새 수억 원 뚝 브레이크 없는 노도강 집값이라고 하는데, 뭐 서울 내 재건축 가능 지역이죠, 여기는. 그래서 하반기에는 재건축 규제 완화 움직임이 계속 있다 보니까,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좋은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무주택자이거나 사연처럼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급급매나 핵심지 갈아타기를 좀 기회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인데요. 광명 역세권 1주택자 강남권 갈아타기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명을 지금 매도하고요. 바로 강남권 매수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광명 자체로만 보면 광명이 지금 매도 타이밍은 아니에요. 향후에는 규제 지역이 풀리고 나면 광명이 그때 움직일 텐데 그 시점에 내가 맞춰가지고 강남을 살려고 하면 강남 가격이 다시 움직이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도하고 지금 가시는 게 더 저는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배 현대 홈타운 1차는요, 선택을 하신 데가, 이제 리모델링 추진 단지다 보니까, 뭐, 가격적인 측면, 향후의 움직임을 봤을 때 우선순위가 그렇게 높다라고 보진 않고요. 이왕 내가 이제 투자로 가시는 거다라고 하면은 방배 13구역이나 15구역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2년 내에 뭐 자녀의 진학 시기에 맞춰가지고 거주까지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일대에 뭐 나홀로 아파트를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뭐 재건축 구역 지정이 됐고요. 뭐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이렇게 결정을 해 보시는 게 좋은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